오늘 강의할 내용은 고팀입니다. 이 책은 이제 켄 블랜차드가 쓴 책인데요. 오랜만에 이제 오늘은 좀 바빠가지고 좀 얇은 책으로 강의를 하려고 이제 고팀을 선택을 했는데, 그 켄 블랜차드 보면은 항상 그래요. 책은 얇은데 느낌이 압축을 많이 했다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펼쳐보고 다시 읽어보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두꺼운 책들이나 다른 책들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생각도 나고, 또 겪었던 일들도 막 느껴지고, 또 저희 지금 회사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하고 또 저희가 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다 보니까 좀 다른 강의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책을 보시면 넥스트 레벨 팀이라는 그 정의가 나와요. 이 넥스트 레벨 팀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신뢰성과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팀,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의사결정과 고성과 달성을 위해 자기관리 기술을 활용하는 팀, 이 세 가지의, 그러니까 넥스트 레벨 팀을 보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참 간단한데, 그리고 여기서 딱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신뢰성과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유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 바로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 이게 권한위임이잖아요. 이건 또 뭘까? 말은 권한위임이 쉬운데 이게 직접 업무를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 기술은 또 뭘까? 참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쉬웠는데 막상 강의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이 세 가지만 잘 풀리게 되면 모든 회사나 모든 조직들이 참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팀들의 그러면 장점은 뭔가? 이런 모습을 가진 팀들의 장점은 그 아이디어와 열의를 활용할 수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잘 비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한 얘기조차도 방금 그 얘기를 했는데 딴 거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 훌륭한 지식이나 통찰력들을 잘 내비치지 못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이제 맨날 밤을 새고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그 한 업무를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걸로 밤을 샐 수가 있을까? 봐서 이렇게 해서 끌적끌적 하다 보면 2-3시간 안에 끝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죠. 그렇게 시간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만족도는 떨어질 테고 생산성은 향상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책은 크게 이제 3단계, 이 세 단계를 거쳐서 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익힐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넥스트 레벨 기술을 학습하라. 그 넥스트 레벨 기술이 어떤 건지, 넥스트 레벨에 있는 기술에 대해서 1단계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겠죠. 그 실행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울 거예요. 막상 우리가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 차이에는 큰 절벽이 있거든요. 내가 안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거기서 좌절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럴 때일수록 더 박차를 가해야겠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 변화를 가속시킬 수 있는지. 그러면은 2단계는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 좀 실패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겨내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런 느낌. 그 두 번째 변화 2단계에서는. 그러면 이제 왜 넥스트 레벨 팀인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빨리 변할 때에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한테는 너무 많은 의사결정을 내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부담이 생기고, 또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서 직원들은 그 의사결정 내린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쳐다만 봐야 되잖아요. 그때 느끼는 그 무력감, 좌절감,
이런 게 이렇게 되게 된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세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들이 빨리빨리 변하지 않고 그냥 그 어제 했던 일이 대부분 오늘 하는 일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의사결정을 할 일도 없고 능숙하게 그 일을 처리하면 됐죠. 하지만 세상이 지금 변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답은 뭐냐? 결국 이제 이 의사결정들을 직원이나 직원분들이 다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도 뭐 하다못해 작은 블로그 포스팅을 하더라도 어떤 일거리를 딱 주면 그 예전에 그 수동적인 방법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더 멋있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이 단계가 아니고 그냥 주어진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냥 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렇다 보니까 가진 능력에서 충분히 100%, 120%가 나오는 게 아니고 10%, 20%만 나오게 됐고 또 시간은 또 그 위대하게 했을 때는 오히려 덜 걸릴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범위를 정해지고 수동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은 더 걸렸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나 보시면, 자 일단은 이 넥스트 레벨 팀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일단 팀원 모두 아이디어 열의를 활용하는 기술이 뛰어나고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또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상호작용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정보들을 공유를 해요. 보통 이제 저희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회를 할 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자료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 어떤 자료를 주지 않죠. 또 경영상에 있었던 그 비밀들이나 이런 것들,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것들은 또 어떤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제한된 사람들끼리만, 뭐 보통 회사에서는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겠죠. 커다란 전략을 얘기할 때는 뭐 다른 사람들을 빼놓고, 보통 옛날에 제가 이제 옛날에 연구소에 있었을 때나 다른 이제 뭐 삼성에 있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는 말해도 몰라. 얘 이런 거 알면 더 머리가 아플 거야. 이런 거 얘한테 알려주면 힘만 들 거야. 그리고 얘가 뭘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려주지 않았던 일들이 많죠. 하지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맡기는데 제가 여기서 이 세 번째는 제일 못했던 것 같거든요. 사람들한테 자율성을 줬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한계를 지어주지 않으니까 그 자율성을 받고 혼란만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 필요한 문구는 마음대로 사, 너의 권위, 네가 사고 싶은 만큼 사, 네가 필요한 만큼 사, 이러면은 좀 어려울 거예요. 대신 10만원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사면 이 경계가 그어지기 때문에 더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계를 그어지고 자율성을 줘야 될지. 세 번째. 그 다음에 이렇다 보니까 이제 팀원하고 팀장의 재능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의사결정이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자기관리 기술이 특별한 것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